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181쪽 이청준 선생님의 황홀한 실종이라는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청준 선생님은요, 수능과 모의평가에 5번 출제된 분입니다. 각각 작품은 다 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 수능에서 출제가 된 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출제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내신 대비 때는 이제 이 작품이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작년과 올해 이어서 2년 연속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따라서 출제 확률은 제로다. 별 1개 표시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 거의 실상 0에서 20%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볼게요. 여러분, 실종이 됐다는 것은 좋지 않은 얘기잖아요. 부정적인데 황홀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초콜릿을 먹었더니 기분이 황홀해졌다. 그럼 이제 이 언어와 황홀하다는 언어와 실종됐다는 언어가 서로 앞뒤가 모순됩니다. 그러면 언어와 언어의 모순, 앞뒷말이 부딪히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설이라고 하죠. 제목이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영어로 패러독스죠. 그러면 이 실종은 이제 사건을 의미할 텐데 모순 형용으로 이 실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실종 사건이 나오는구나 하고 여러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4번) 보기네요. 자, 윤일섭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쇠창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를 빨간색으로 밑줄 치겠습니다. 안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다음에 파란 볼펜으로 쫓겨나 떠돌아야 하는 이들. 자, 파란색으로 밑줄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바깥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구별하는, 이분하는 분계선이 바로 쇠창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과 밖에 대한 일섭의 분리는 분계선 안쪽, 아까 안쪽 빨간색으로 체크했죠. 욕망으로 이어지지만 손박사와 같은 타인에게 일섭의 욕망은 바깥을 세계를 열망하는 것 같이 도착된, 이 도착이란 단어는 뒤바뀌어 거꾸로 됐다는 뜻입니다. 뒤바뀌어 거꾸로 됨. 도착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손박사 생각과 달리 선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 안주하기를 바라는 윤일섭은 기성체제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과 1번 추방 배제에 대한 불안이 겹쳐있는 현대인이 윤일섭의 모습이다 라고 주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1, 2가 이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쌤이 테두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것을 쌤이 쇠창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쇠창살의 안쪽에 있는 사람이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빨간색을 선택받은 자라고 했어요. 요거는 감옥처럼 표현한 거는 쇠창살이고요. 그러면 바깥에는 선택받지 못하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보기에서는 쫓겨나 떠돌아야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쫓겨나 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쌤이 하나 복사를 해두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윤일섭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윤일섭은 여기 나오는 윤일섭입니다. 자, 윤일섭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안쪽에 대한 욕망으로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쪽으로 향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윤일섭은 바깥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이 생각이 바로 윤일섭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손 박사 생각은 다릅니다. 손 박사 생각은 당신은 원래 바깥으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표현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 박사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는 원래 바깥으로 가고 싶은 욕망인데 이 욕망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손 박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이렇게 잘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체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첫 번째 페이지 181쪽으로 오겠습니다. 저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가 일단 전체 줄거리 사건이죠. 아마 여러분 공간이 부족하면 183페이지, 4페이지 이런데 여백이나 포스트잇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입니다. 먼저 윤일섭. 윤일섭은 은행원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근데 윤일섭이 자꾸 업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대리 승진 심사에서 계속 탈락이 이어집니다. 되게 위축되겠죠, 그죠? 그래서 병적 증세, 정신 분열 증세, 일종의 조현병을 증세가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증세를 보이게 되냐면 의식이 뒤집어진 의식 도착,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하거나 갔는데 왔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데요, 가학적 유의욕이 나옵니다.
괴롭히는 거죠. 즐기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인 기피, 그 다음에 거짓말, 이런 증세를 보이게 되고 결국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윤일섭이. 그리고는 정신병원에서 아까 보기에 나왔던 손 박사를 만나게 되고요. 손 박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손 박사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손 박사의 진단은 당신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즉, 욕망이 전도된 것이다. 도착된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을 해서 그 윤일섭이 설정했던 쇠창살이라는 것을 없다. 쇠창살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동안 호전되다가 나중에 동물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동물원에 이제 가서 윤일섭이 보고 윤일섭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자우리에서. 그리고는 윤일섭은 실종이 됩니다. 제목에는 황홀한 실종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황홀한 실종은 결국 쇠창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 쇠창살 안에서 안주를 욕망했던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윤일섭은 동물원 사자우리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일섭의 그 은행 직장 동료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은 그 잘못 진단했다고 손 박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교재 부분은, EBS 교재 부분은 손 박사와 상담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동물원에서 윤일섭이 이제 충격을 받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EBS에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출제 요소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 과실 등으로 남모를 곤욕을 치릅니다. 1번, 2번으로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정신병적 증세로 고의적 괴롭히는 장난이라고 했으니까 가학적 유희적 가학욕, 그리고 거짓말 등을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를 상담을 받게 되는데, 손 박사는 당신의 그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고 바깥으로 가고 싶은 거라 그게 뒤집어졌다 라고 사고의 전도 도착된 욕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너는 착각하는 거야 라고. 자, 여기서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끝에 보면은, 그죠? 그리고 길게 말하고 있는, 둘 다 존댓말을 쓰네요. 근데 짧게 말하는 사람, 주로 질문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윤일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게 설명하는 사람이죠. 대답하는 사람, 있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손 박사라고 여러분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뒤집어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라죠? 어떻게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윤일섭은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질문을 한 겁니다. 이야기가 그쯤 이루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에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손 박사는 그러나 일섭을 환영했다. 멈출 수가 없어졌다라든지 환영했다는 건 인물의 심리죠. 자, 인물의 심리가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나가 안 나옵니다. 일섭과 손 박사가 나올 뿐입니다. 따라서 이 나가 나왔었다면 1인칭이었겠지만 나가 안 나오는 관계로 3인칭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3인칭에 두 가지 시점이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과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졌다. 환영했다. 인물의 심리가 있잖아요. 따라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물의 심리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서술자, 내레이터는 작가가 됩니다. 작가고 작가는 선지에서 나올 때는 작품 밖에 있다. 또는 이야기 외부에 있다. 라고 선지에 보통 나오게 됩니다. 언제나 그는 그러한 일섭을 환영했다. 그야 윤영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영의 참 욕망은 이게 진짜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고 싶어 한다. 윤영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바깥으로 가고 싶은 걸 거꾸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윤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러운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겁니다. 그럼 방법이 이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쇠창살을 없애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쇠창살을 없애라. 윤영의 마음 가운데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영에게는 그 쇠창살이 그죠. 안과 밖이 남아있기 마련이고 그 안과 밖에는 도착 현상이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글쎄 세상 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영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바깥 사람과 한 부분으로 섞여 있는 삶이고 반대로 윤영이 바깥 사람의 몸을 섞여 지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는 지금 윤영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윤영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창살 안이거나 바깥이거나 윤영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윤영의 그 마음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을 그렇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윤영 마음속에 있는 쇠창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쌤이 다시 할게요. 다시 요거를 해볼게. 자, 이게 쇠창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일섭은 밖에 있습니다. 근데 쇠창살을 만들어 놓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윤일섭은 생각하죠. 그런데 손 박사의 진단은 반대입니다. 너는 안에 있고 바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손 박사 그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손 박사는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책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졸라맨이 안쪽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쇠창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쇠창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없다. 이걸 없애라. 그게 바로 진단, 치료다. 이게 해결 방법이다. 해결책이다. 그래서 빨리 쇠창살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함께 있는 거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쇠창살 없애라니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하면서 학교 문 은행 창구를 예를 듭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에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없애죠? 하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다면 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윤영은 사실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 얘기하니까 제가 뭘 과장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윤영 은행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은행 예를 들었잖아요. 은행 창구. 은행이라는데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데가 아직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윤영네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헌데도 윤영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그 창구에 쇠창살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영 자신 마음속에 있는 쇠창살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못다할 윈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부터 이거는 손 박사죠. 손 박사가 되고 윤일섭이 되죠. 마음으로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숴 없애랬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갈라놓지 말고 쇠창살이 없으니까 갈라지지 않죠. 안과 밖이 갈라지지 않죠. 노력해 보라는 충고였다. 여러분 안과 밖이라는 건 여기 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이 없다면 선을 없애볼까요, 선생님이? 선이 없다면 여기 없애버릴게요. 자,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자, 이 정도 없앨게요. 이 정도. 그러면 선이 없다면 있는 사람과 이 사람을 안과 밖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마음속에서 없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보라는 충고였다. 그죠? 쇠창살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쇠창살은 없다. 쌤이 빨간 형광펜으로 할게요. 쇠창살의 존재를 없애라. 안과 밖을 갈라놓지 않게 노력해라. 라고 지금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일섭은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성 유의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낙관적 태도였다. 우리 문제가 있어요. 가학성 유의욕이 뭐냐면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힘인데 유희욕이니까 이거를 놀이로 즐긴다는 뜻이에요. 즐기는. 막 남을 괴롭히는 걸 욕구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지매시키고 괴롭히는 거. 이런 증세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염려할 게 못 돼요. 윤영에게 늘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영은 누군가 윤영을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 불안해한 자기도착에 빠지게 되고 윤영은 그런 욕망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점도 설명했지요. 그러면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영은 자기 방어 욕망이 윤영에게 다른 이래도 그랬지만 정면은 떳떳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가 남을 밖으로 누가 나를 밖으로 내쫓으려고 해요. 약간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서 자기 방어 욕망이에요. 남들이 날 내쫓으려고 할 것 같아. 내가 이걸 방어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공격하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가학성 유의욕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골탕 먹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영은 자기 방어 욕구를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란 말입니다. 쇠창살로부터
이어진 2차 병증의 한 증상일 뿐이에요. 윤형이 쇠창살과 안팎의 도착이 제거되고 나면 그러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은 절로 감추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쇠창살이 있고요. 쇠창살 우리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안과 밖이라는 도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학성 유의욕도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요. 자, 이게 해결되면 이게 해결되는 거고요. 이게 해결되면, 그죠? 이게 해결되면 요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여기 바다를 그렸어요. 바다를 그렸는데요. 이게 이렇게 빙산입니다. 빙산. 이게 빙산입니다. 자, 빙산인데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서 요 부분만 보잖아요. 근데 밑으로 가면 심층적인 것은 맨 밑에 있죠. 그죠? 이게 쇠창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과 밖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안과 밖은 필요 없잖아요. 쇠창살이 사라지니까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렸죠? 그럼 이게 사라지고 나면 뭐 날 쫓으려고 한다는 불안심이라든지 자기 방어욕 이런 것이 사라지겠죠. 그럼 이것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쇠창살이 해결되고 나면. 쇠창살 때문에 안팎이 있는 거고 자기 방어 때문에 복수심으로 나타나게고 맨 위에 가학성 유의욕.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는 장난으로 즐기면서 괴롭히는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쇠창살을 해결하고 나면 안팎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 방어할 필요 없고 이게 저절로 사라질 거니까 요건 표면적인 문제고 심층적인 문제, 표면 아니고 심층적인 근본적 원인은 쇠창살, 벽, 분리벽, 아까 보기에 뭐죠? 분계선, 요거를 없애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얘는 저절로 낫는 거다. 이런 거죠. 우리가 열이 나는 거는 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해결되면 열이 사라지는 거지. 열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웠던 친구는 선생님 지금 설명이 잘 들어오실 겁니다. 이해 잘 될 겁니다.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히 사실로 증명돼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에 쇠창살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합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 점점 자취를 감춰가자 역시 손 박사 진단대로 유의욕, 역시 가학적 유의욕이죠. 자칫 제풀의 흥미를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학적 유의욕, 병적 증세, 병태라고 했죠. 전날처럼 불안스러운 생각도 덜했고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 사람을 골려주는 장난 따위에 흥미쾌감을 느낄 수 없게 되어갔다. 그러자 마침내 손 박사는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퇴원이죠.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을 와서 이제 통원 치료입니다. 자기를 입원해서 이제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만 하면 된다. 많이 좋아졌네요. 일섭은 입원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달로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입원할 때도 별 군소리 없었고 나올 때도 퇴원할 때도 별 군소리 없었습니다.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그를 만나곤 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새로운 사건입니다. 새로운 사건. 퇴원 후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일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마자 이제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못하면 집으로 가는 게 창경원 소풍이라고 잠깐 가는 게 어떠냐고 충고를 덧붙였다. 자, 이 창경원 사건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노란색으로 보시게. 일단 창경원은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종로구 해화동 서울대병원이 있어요.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치대 여기 있습니다. 그 서쪽에 창경궁이 있습니다. 창경궁. 근데 창경궁은
궁전이잖아요. 옛날에 왕과 그다음에 왕자님, 그 왕비들 살았던 곳이잖아요. 궁입니다. 근데 그 창경궁을 일본 제국주의의 일본 놈들이 동문으로 만든 동물원. 그래서 거기다가 막 물개 쇼하고 막 그러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옛날에 뭐 기린, 낙타 이런 거 집어넣고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 박사로서는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지금은 복원했습니다. 동물 없어요. 비단 이거 이런 거 있지만 동물원은 아닙니다.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일섭으로서는 어떤 고마운 조언이다. 산책하라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좀 쐴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손 박사의 음흉한 음모를 깨달았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손 박사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 박사는 그 창경원에 가라고 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산책해서 치료하라는 뜻입니다.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 서울대 병원 같아요. 그리고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짝같이 속아온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됐다. 자, 이게 보기 한번 보세요. 창경원인데요. 사자우리가 있습니다. 사자우리 앞에 몰려든 사람은 터무니없이 모두들 기가 죽어 있었다죠. 그럼 한번 보세요. 쇠창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확실히 있죠. 없다고 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손 박사인데 속았다고 일단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도 결국 쇠창살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쇠창살 안에 사자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죽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겁니다. 덜덜덜덜. 그러면 뭐였죠? 아까 손 박사 말로는 바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하는 게 손 박사잖아요. 그러면 바깥이 안주할 곳이지만 사람들은 바깥에 떨고 있고 오히려 안에 있는 사자만 태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손 박사에 속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여 녀석은 사자입니다. 비비를 건드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럼 걱정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고요. 기가 죽어 있습니다. 안주를 못하고 있죠. 기죽음, 걱정, 조심, 준우, 그죠?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녀석 앞에서는, 사자 앞에서는 마치 공손해지고 입을 다문 채 숙연하고 침착하고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 쪽, 기죽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녀석 쪽에서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안에서 바깥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누가 더 갑입니까? 사람들이 기죽어 있죠. 안에는 사자는 어슬렁서렁 하고요. 그러면 사자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승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자를 구경하는 줄 알았더니 사자가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손 박사의 진단과 다릅니다. 쇠창살은 있고, 그죠? 쇠창살은 분명히 존재하고, 쇠창살을 없애라고 그랬는데, 존재하고, 자기가 원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설명하면 맞잖아요. 안에 들어가고 싶죠. 안에 훨씬 더 행복하니까. 안주할 수 있으니까. 바깥은 불안하니까. 근데 도착된 거라고도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런 사정은 원숭이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도 구경하는 쪽은 원숭이라는 거죠. 침팬지라는 거죠.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장난을 피워가며 사람들을 골려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원숭이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바보처럼 히히거리고 있으니까 쇠창살 밖에 있는 사람이 을이죠. 을. 안에 있는 원숭이와 침팬지가 갑이고, 원숭이 우리 앞에서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있는 사람들도 그 등골거리는 섬뜩거린 맹수리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권력이 되게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가운데 있는 걸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게 쇠창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벨로 따지면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점점점 바깥으로 가볼게요. 점점점 바깥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맨 바깥에는 쌤이 졸라맨을 여러 명을 그리겠습니다. 윤일섭의 생각은, 그리고 작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맨 안으로 가면 갈수록,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기득권이라는 거죠. 안전하죠. 밖은 노예입니다. 바깥 세상은요, 이 권력에 합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쇠창살이 경계 지어 놓고 니들은 들어오지 마, 꺼져 하고 get out of here 하고 축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가 경쟁사회니까 누구든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쌤이 인원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바깥에 있는, 너무 얇아지네. 그냥 할게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점점 인원수가 많아진다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승부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점점 더 사람들이 떨어지는, 낙방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낙방하는 사람 생기는 거죠. 여기도 낙방하는 사람 생기죠. 이 현대사회를 비판해서 이 소설을 지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러면 윤일섭의 마음속입니다. 날 속였어. 이러면서. 나 지금 동물에서 확인했는데, 쇠창살을 없애는 게 치료의 지름길이라고? 그 엉터리야. 그죠? 지름길. 손 박사가 뭐라고 헛소리,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던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울타리는 있게 마련이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물론 쇠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자들의 영리한 고안이지.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아까 말했던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쪽에서 쇠탈이 보호를 받으면서 바깥 구경이나 하며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에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의 모욕적 눈길 속에서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는 사람들이 사자를, 침팬지를, 원숭이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편안하게 쾌적한 공간을 자리 잡고 바깥 세상에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보고 우왕좌왕 주눅 들어서 쫄아 있다는 거죠. 윤일섭의 커다란 각성 깨달음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 쇠창살이 안에 있는 보호한테는 안락한 거죠. 사자한테까지 이르렀다.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손 박사도 실상은 이 새끼가 선택받은 자니까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안에 들어올까봐 헛소리 했구나. 들어올까봐 거짓말을 해가지고 날 속여서 진 안에 있으니까 윤일섭이 안으로 들어올까봐 쇠창살은 없어 라고 뻥친 거다. 이렇게. 손 박사에도 쇠창살을 몰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한테도 쇠창살이 있으면서 나한테만 없다고 구라를 쳤다는 거죠. 손 박사는 그것이 없다면, 쇠창살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이 아니라 손 박사가 아닌가?
쇠창살이 없다면 손 박사가 쇠창살이 있으니까 안에서 자기가 선택받은 자 지키고 있는데, 그게 없다면 비정상은 손 박사 아니야? 왜 혼자서 안에 들어가고 있어? 나한테 거짓말 했겠어요? 손 박사는 이를테면 쇠창살을 교묘하게 있는데 숨기면서 윤일섭을 부수라고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나한테는 없다고, 마음속에 있는 걸 없애라고, 이렇게 손 박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윤일섭은 생각하는 겁니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유인이 아닐 수 없다. 손 박사는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고 충동질한 것은 그의 곁에서 안쪽으로 들어올까봐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꿰임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우리 너머 짐승에 대한 분노를 아직도 자기 마음 쇠창살을 부수지 못하는 병의 증세라고 단정하려 든다면, 그럼 우리 너머에 대한 분노는 과학적 유욕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를 병태가 아니라 당연한 건데 쇠창살을 못 부숴서 그런 거야 라고 한다면 사람과 동물의 위신을 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 도착 수밖에 없었다. 녀석을 결단내고야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연. 이 녀석은 사자를 말하는 거요,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자죠.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가학성 유희용과 같은 것이는 수는 절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중간중간 그림을 넣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윤일섭한테는 쇠창살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쪽에 있는 사람이 선택받은 자, 밖에는 쪽 도는 자, 이렇게 경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손 박사는 이렇게 합니다. 쇠창살이 지금 원래는 바깥으로 가고 싶은 걸 너 착각하는 거야 라는 헛소리죠. 그러면 치료 방법은 너 쇠창살은 없어, 위아더 월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동물원에 가봤더니 안에 사자가 안락하게 있고 바깥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쇠창살이 있고, 그리고 누구지? 그 손 박사 역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 같은 윤일섭 같은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까봐 쇠창살은 없어라고 거짓말 친 거라고 동물원에서, 창경원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제 요소를 쭉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인물은 이제 윤일섭하고 두 명 나옵니다. 손 박사, 윤일섭은 은행원이고요. 불안해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 박사는 일반 시민, 의료진,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시점은 아까 쌤이 정리를 했습니다. 3전작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제한된 정도로 볼게요. 이제 윤일섭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개 방식은 차례로 순행적 구성이고요. 여기는 뭐 대사도 있고 문체는 심리도 있었습니다. 상징물 중요한 거 두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쇠창살은 사회의 안과 밖을, 기득권과 소외층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적입니다. 사건을 아까 했기 때문에 줄거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또 창경원이 있습니다. 창경원은 아까 이제 윤일섭 입장에서는 손 박사에게 이제 속았다고 각성하게 되는 계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제는 사람은 누구나 평화롭게, 그죠? 평화와 안주를 욕망하는, 편안하게 사는 게 안주입니다. 술 먹을 때 안주가 아니고요. 욕망하는 개인과 이를 억압하는 현실을 우위적으로 표현했다. 이청준의 설정은 일면 타당하다고 나는 봐요. 현대사회가 아무래도 경쟁 속에 꼭대기로 오르려고만 하고 도태시키잖아요. 근데 부동산과 주식과 부와 재력을 이제 독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든 그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쫓으려고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대학, 그다음에 그리고 대학 진학과 그다음에 입사, 그리고 승진, 일종의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늘
여기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도태되지 않을까, 배제되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추방당할까봐. 그래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되게 상징적으로 말한 소설이다. 좋은 소설입니다. 다만 작년에 이청준이 이제 배꼽이 사라졌다는 그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제되긴 좀 힘들겠죠. 자, 그러면 내신 잘 준비하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청 강의 먼저 중간고사 때문에 기말고사 급해요 하는 친구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먼저 좀 순서를 바꿔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강의 들으면 점수도 더 잘 올 겁니다. 높이 올라갈 겁니다.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